안녕하세요. 50대 지박에 사는 남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많이 겪을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현실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아직도 생각하면 언제나 화가 납니다. 그런 사건들이 아직도 마음과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했던 일들만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과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노총각인 저는 50대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고 일도 없었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욕심을 부릴 만큼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노년까지 쓸 돈도 잘 모아 놓으셨고 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저만 잘 살면 됐었죠. 누구 하나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각자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존중해줬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쿨하시긴 해요. 그래도 결혼은 했으면 좋겠다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소박해서 그냥 좋아하는 술과 게임만 있으면 노년까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주변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도 없어서 혼자 놀기가 조금 심심할 뿐이에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원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골프장에서 코스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직군이라 항상 땀에 쩔어 있지요. 업무를 해야 하니 외모에 신경 쓰거나 할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살아서 얼굴이 완전 새까매져서 저희 엄마가 저보고 좀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 해요. 그런데 안 했던 사람이 하려니 번거롭고 귀찮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게 되었고 그저 일을 하기 위해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도 핑크빛 달달한 로맨스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 새로 들어온 캐디였습니다.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정말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뻤고요. 그런 여자가 저를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장수 씨, 밖에서 일하시기 힘들겠죠? 요즘 진짜 더워요. 오늘 하루 종일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물을 계속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아요. 진짜 더울 거예요. 새로 들어오셨나 봐요?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이 동네에 사세요? 아니요, 전에는 수도권 북부에서 일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쪽에 사시어서 잠시 내려왔어요. 이쪽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군요. 이 지역이 참 좋아 보이네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일부러 여기로 내려와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가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저도 사회인이에요. 여기는 엄마가 있는 곳이라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고향이가 그리워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사 온 거지만 왜인지 여기는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엄마랑 함께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좀 시골이거든요. 제가 은행 있는 사거리 근처에 살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샀어요. 어머, 정말요? 제 집도 그쪽이에요. 혹시 마트 옆에 호프집 아시나요? 거기가 제 친구 언니가 하는 곳이에요. 오늘 저녁 거기로 가볼 건데 이따 퇴근하시고 거기서 맥주 한 잔 어때요? 땀을 너무 흘렸으니 갈증이 가시지 않네요. 좋습니다. 저는 7시에 끝나거든요. 퇴근하고 제 차로 이동하시면 되죠. 정문에서 기다릴게요.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캐디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을 함께 먹은 후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얘기를 해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공통점도 많아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감정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캐디는 제게 다른 감정이 생겼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선물 공세와 반찬 공세로 저를 잘해준다고 하네요. 챙겨주려고 했었고요. 저가 일 나가는 날에는 그분이 쉬는 날이면 제 집을 청소해놓기도 하고 제 살림을 사놓아주기도 하며 매우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제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먼저 고백을 했더라고요. 정수 씨를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제가 조금씩 도움을 주면 제 생각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정수 씨를 좋아해서 신경 쓰였던 거였어요. 우리 사귈래요? 라고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우리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부터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준비되었어요. 이제부터 알아가듯 늦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보니 저에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한다는 그런 여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엄청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요즘도 그렇게 착한 여자가 있다니 내가 다 고맙네. 그래, 그 여자는 몇 살이야? 나이는 비슷해. 아니요. 제 나이는 30 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 보이고 예쁘게 보여서 딱 20대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와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좋아한다니까 우선 만나보기로 했어요. 내가 어떤지 정도로 보면 한 아이의 양의 가장으로도 손색이 없지? 너도 잘 생각해봐. 여자의 나이도 무시할 수 없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은 반드시 고려해야 해. 엄마는 지금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둘러 결혼하면 금방 예식장 잡을 수 있으니까 집은 너 사는 데서 살아도 충분하고. 이 기회에 결혼 얘기를 꺼내봐. 집에 한번 데려가서 엄마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난 누군가를 사귀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마자 결혼을 서두른다며 울타리쿠로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여자친구 집에서는 나이가 있으신데 서두르는 저희에게 아주 흔쾌히 동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엄마는 거의 포기하셨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으시다고 해요. 너무 기쁘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서 크게 결혼식을 갖고 싶었지만 와이프 쪽에서는 좀 작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올 수 있는 친척들도 한정적이며 예비 장모님도 외동딸이라 올 친척이 없다 해요. 지난번에 가까웠던 지인들도 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연락이 끊겼대요. 그래서 부르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돈과 비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제 동생 때 이미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안 삼았고 제가 결혼하는 것에 집중해 신부 측의 의견을 존중하며 작은 가족만 초청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원래 살던 빌라에서 살기로 했고 살림살이가 이미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내는 그냥 옷만 들고 오면 되었어요. 번거로운 예단은 생략하고 오로지 우리 둘만을 생각하고 결혼했죠. 결혼해본 결과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고 무엇보다도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많이 든든하다는 거라고요. 무조건 내 편일 사람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안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걸 몰랐는데 결혼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때 생각했었죠. 더구나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가 제 와이프라니 정말 믿기 힘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짧게 다녀와서 돌아오자마자 처갓집에 인사를 갔어요.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고요. 별일 없이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절 받으세요. 박서방 왔냐? 아이고 철없는 자야. 여행하느라 힘들었겠다. 얼른 앉으라니. 밥도 먹어야겠지? 내가 많이 차려주었단다. 와, 장모님. 이게 다 뭐야, 세상에.
고급 한정식도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박서방 먹으라고 내가 솜씨 좀 부려봤어. 배고프지 하나 가면 우리 한국 음식이 그렇게 그릴 수 없더라고. 느끼한 게 좀 풀릴 거야. 어서 앉아서 들어. 갈비에 닭볶음탕에 해물찜에 각종 밑반찬은 어떠세요? 진수성찬도 그런 진수성찬은 없을 거예요. 정말 임금님도 이렇게는 안 드실 것 같은 상차림이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배고팠던 때라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던데요. 장모님이 어디선가 직접 담근 술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한 잔 따라주셨는데 정말 이곳이 파라다이스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술을 좋아하신다는 걸 아시고 계속 술을 따라주셨는데 저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부담스러워지더군요. 그래도 장모님은 계속 술을 따라주셨어요. 알다시피 당근 술이 더 세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어느 순간 세지 않고 마셔서 너무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던 중 새벽에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해서 눈을 떴더니 다시 누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와이프가 자고 있다는데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제 옆에 누워서 자던 사람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였어요. 급히 불을 켜고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봤어요.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내 옆에서 왜 자고 있어? 당신은 누구냐고. 우리 와이프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 기겁하니까 그 여자가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아니, 나는 착한 사람인데요. 정말 이해 못하겠네요. 지연아, 언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화를 내고 있어? 그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거든. 그러자 침대 밑에서 제 아내가 기어나오더라고 했다. 깼어. 술을 엄청 마셔서 안 깰 줄 알았는데. 아, 더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 걱정 마세요. 우리 친구예요. 언니. 당신이 언니래요? 나한테 언니라고 한 적 없잖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야 납득이 됐다. 미안해 오빠. 우리 친척 언니야. 많이 놀랐지? 우리 언니가 정신 연령이 좀 낮아서 그랬어. 실망할까 봐 말하지 못했어. 너무 놀란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으론 아주 심장이 옮겼어. 떠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언니가 내 옆에 누워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언니가 같은 여자인데 연애 경험도 없고 남자랑 얘기한 적도 없고 남자를 만날 수도 없어서 너무 불쌍했어. 아픈 언니에게 결혼했을 때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체험해보게 한 거야. 와이프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저를 처형한테 빌려줬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말이 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유라고. 너무 기막히다. 내가 무엇인가 체험을 해보게. 아이, 말이 안 되는 건 또 뭔데? 그냥 말 그대로. 체험이 있다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옆에 누워만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라면 날 속이지 말고 나에게 먼저 의논을 해야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뭐야? 싸우지 마라.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싸우지 마라. 나는 싸우는 거 싫어. 언니라는 사람이 좀 무서워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서 건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장모님도 오셨어요. 아노이, 지금 들킨 거니? 박스방에서 일어나. 술을 마시니 일어날 줄 몰랐는데 벌써 일찍 일어났네. 근데 어째서 그러는 거죠? 장모님의 반응이 더 기이했어요. 장모님도 찬성하셨던 거려. 세 딸들이 제가 속아버릴 줄 알았어요. 아유. 박서방을 속아서 미안하지만
우리 큰딸은 좀 정신이 나아졌지만 외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넓게 생각하고 큰딸도 입양해줘. 어때요? 장모님,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지금 지연이랑 결혼했어요. 처형이랑 결혼한 건 아니에요? 처형이 외롭다면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게 좋겠어요. 밟아서 다른 남자를 찾아보세요. 요즘 결혼 업체도 많은데 거기에 의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저 기분 정말 나빠요. 뭘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도 바뀐다고요. 우리 애가 비록 정신연령이 낮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장모님과 와이프는 계속 듣기 거북해하는 저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 설득하려 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처형은 정신연령이 낮지만 두 모녀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계속 장모님이 자꾸 끈질기게 매달리셔서 저는 혼자 제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기분이 정말 나빠서 잠이 도통 오질 않았는데 와이프가 처갓집에서 자고 다음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저를 설득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우리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그 남자라고 어제 자기랑 처음 이야기해 본 것 같다니까요. 여자 남자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우리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하필 나야? 난 당신 남편이에요. 처형 남편이 아니라고 조용히 있다는 얘기도 뒤늦게 들어서 황당해 죽겠는데요. 함께 품을 진행해봐야 해. 이야기하자면 방귀야.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상한 소리인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런 부탁을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심하다. 나 한동안 엄마 집에 있을게. 어차피 결국은 처음 신혼여행 갔다 온 날부터 싸우고 서로를 말로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내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로맨틱해야 할 신혼 첫날부터 다툼이 있었죠. 다음 날 회사에서 아내를 본 적 있지만 못 보았다고 했고 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헤어져야 해야겠다고도 생각했었고요. 말로 풀려고 해도 와이프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아서 저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똑같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었어요. 제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략을 바꿨는지 갑자기 3일째 되던 날 달라지더라고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예전처럼 제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됐어요. 여보, 우리가 신혼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기분 전환하러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자. 갑자기 나는 내일 쉬는 날이긴 하지만 부담이 없긴 해서. 당신도 내일 쉬는 날이야. 나도 월차 냈어. 자기야, 관계 개선을 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만난 시간이 늦더라도 더 행복해져야죠. 여행을 가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바다에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푹 자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갑자기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바빠서 평일이 한가한 사람들이니까 조용한 여행이 좋을 거예요. 마침 제가 쉬는 날이었고 와이프도 휴가를 갖고 있어서 여행을 통해 기분 낮은 일들을 전환하려고 했어요. 필요한 물건만 챙겨 차를 타고 떠났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와이프와 함께 운전도 하고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 기분이 좀 풀렸어요. 처형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나 보다 하고 분위기에 따라 흘러갔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와이프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내가 억지로 부려서 미안해. 자기랑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 내가 너무 우리 언니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 처형 남자친구는 내가 한번 알아볼게.
마음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고마워. 역시 자기는 마음씨가 넓어서 내가 정말 경솔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엄마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알았어. 그 사과 받아줄게. 대신 다신 그러지 마. 언니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보살필 순 있지만 아이 내가 단편으로까지 하며 살 수는 없어. 앞으로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자. 고마워. 진짜 미안하고 내가 사람을 잘 봤다니까. 우리 오늘 여기서 기분 풀고 다시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와이프가 사과해서 기분은 좋게 풀렸고요. 그 사과를 저는 받아줬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한 잔도 했겠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하룻밤 자려고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어요. 와이프가 먼저 씻으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와이프가 나와서 제가 들어가서 씻었어요. 다 씻고 나와보니 와이프는 고운히 자고 있었어요. 하긴 오늘 많은 곳을 돌아다녔으니 힘들었을 테죠. 저는 거실로 나와서 맥주를 더 마시고 TV를 보다가 졸아서 방으로 들어갔죠. 저희 와이프는 침대 끝쪽으로 가서 등을 돌리고 자는 버릇이 있어요. 이날도 그렇게 잠을 자서 옆에 천천히 누웠어요. 그리고 저도 피곤해서 그만 자려고 했는데요. 같이 오랜만에 한 침대에 있으니까 쉬는 느낌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그런 기분에 잠시 행복했는데요.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또 다시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천천히 누군지 다시 파보니 세상에 또 처형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요. 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지연이는 어디 갔어요? 지안이 차에 있어 제발 받아주세요. 펜션 처음 와봐서 펜션 참 예쁘네요. 엄마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제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것도. 어머님과 지연이가 꾸민 일이에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래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밀천에도 꼼짝없이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처형을 뒤로 하고 나오니 잘 가보니 와이프가 아이클셋 장모님과 있을 게 아니겠죠? 그들은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이쿠, 또 들켰네요. 세상에, 박수방 눈치. 진짜 빠르시다. 우리가 박서방을 뭘로 보았네요? 우리 큰애는 당신 미쳤어. 장모님 미치셨어요. 어떻게 처형이랑 저랑 붙이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왜, 박스방 그리지 말고 우리 큰딸 한 번만 봐줘. 그럼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 뭘 봐줘요? 제가 지연이랑 결혼했지? 처형과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돼. 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니게 되는 거라고. 저기요, 절대 안 되겠어. 엄마랑 나는 오죽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만 생각을 고치면 돼. 두 사람이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인 이야기 했잖아. 마음 한 번만 바꾸면 돼. 나를 열심히 설득했어. 그럼 나 넘어갈 사람이야? 말이 되어야 요청을 들어주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도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는 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나도 화가 나서 그랬지만 그때는 장모님이기 때문에 잔소리는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짐을 챙겨 집으로 왔어. 그리고 다음 날 목소리가 밝은 와이프가 집으로 들어왔지. 상대적인 교반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 이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는지 무섭다. 미안하다고 했으면서도 1시간 뒤에는 바로 일을 꾸미는 거야? 당신은 정직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아, 미리 이야기를 안 해드려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내 엄마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당신까지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죄를 범한 걸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자신의 엄마한테 무례했다고 하는 건 너무합니다.
내가 그날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같은 말을 연발하려고 하니 듣지 않겠다면 그냥 말하세요. 계속해서 똑같은 대화를 하면 제 입만 아파하고 제 스트레스만 쌓이기 때문에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신이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는 이혼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때가 그런 때야? 일어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한 번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다신 그러지 않을게. 너 또 말만 그럴 거 알잖아. 우리의 신뢰가 깨졌어. 나는 너와 같은 방에서 자면 안 돼. 생각해보니 우리 신혼여행 이후로 같은 방에서 잘 자본 적도 없네. 정말 무서워. 너도 장모님도 뭘 생각하겠어? 내가 다 말했으니 괜찮아. 앞으로는 너와 같은 방에 있을 일 없어. 이혼은 뭐야? 혼인신고도 안 한데 그냥 헤어지면 돼. 알았어. 그럼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그냥 헤어지자. 정말 재수가 없어.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받았더니 와이프가 정신을 차리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먼저 헤어지자고 하더니 게다가 제게 헤어지는 게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기도 했어. 한동안은 제게 쫓아다니며 좋다고 했는데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헤어지자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쓸모가 없어졌다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내 기분은 이상하게 나빠지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고. 아침부터 그렇게 싸운 뒤 출근을 했어. 전처는 출근을 안 했는지 못 봤어. 한참을 하고 돌아와 보니 전처는 마음을 벌써 정리해 나가는지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떠났더군요. 원래부터 가구를 사고 씻고 살림살이를 다 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와이프는 옷 말고는 짐이 없다고 하네요. 또 하나 있군요. 결혼할 때 사온 커피 머신을 들고 가더라고요. 이것을 토대로 진행하니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느낌이군요. 그런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전처와 결혼하고 생활하기까지 3개월이 조금 안 걸렸다는 걸 깨닫네요. 알지도 못한 채 결혼한 나의 실수가 크다고 생각하며 더 참을성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나로서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닌지요. 생각해보니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이 벌써 번호를 바꿨다고 했어요. 반나절도 안 되어서 번호까지 바꾸다니 정말 뭔가 이별을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회사도 3일 연속으로 결근을 하더니 퇴사를 했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전처의 본가인 처가댁을 멀리서 봤더니 거기에는 오지 않은 것 같았고 다시 서울로 갔나 하고 생각했는데 뭔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가 신혼여행지를 예약하면서 전처의 주민번호를 받아 대신 예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전처가 제 노트북으로 은행 거래를 한 적이 있어서 인증서를 설치했던 게 생각이 번뜩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상한 충동에 따라 전처 명의로 등본을 확인해 보았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마치 천하의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전처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아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서울에 살고 있어서 뭘 할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그 여자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날 반차를 쓰고 오후에 등본에 적힌 집 쪽으로 가보니 전처가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 시간이어서 남성이 될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맑음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입고 아이들 쪽으로 가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 후 전처와 아이들과 함께 다정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이렇게 속아서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으며 저를 왜 속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왜 나를 속여서 결혼까지 한 것인지 궁금했는데
제가 그 이유를 듣고 나서야 납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용서할지 복수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봐야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니 둘째가 유치원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를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시간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큰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 주고 난 후 약 9시쯤 둘째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등원시켜주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을 다잡고 행복한 얼굴로 변장한 그 여자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아이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떠난 후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우리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어머, 당신 여기 어때서 알았어? 저기 조용한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얘기하자. 아파트 입구에서 나올 때 뻔뻔하게 기다리던 전철은 사람들이 보지 않게 주변을 응시하며 두리번거렸다. 얼굴을 가리고서 카페로 빠르게 들어갔고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얼굴이 결혼했을 때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 이런 곳에 왜 왔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혼하자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지. 왜 찾아왔어? 날 보고 당황할 줄 알았으니까 고의로 왔어.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부부로 살았으니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의 친정, 주민번호, 그리고 인증서까지 내 노트북에 저장돼 있었어. 이런 것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야?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야? 뭐야, 다 알려고가 아니야?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다 정말 몰랐어. 너 결혼을 했었고 애도 있는데 내 가족은 단란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 한 거야? 그래, 미안. 오빠를 좀 이용해서 우리 언니랑 결혼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오빠가 안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넘어오지? 50 먹은 늙은이가 뭐가 그리 크고 해?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언니 어떠냐고. 내가 아니라 내 언니를 들어야지. 사람 죽이고 갖고 놀면 재밌냐?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우리 언니랑 이어지지 않으니까 한나도 K에게 많은 차질이 생겼어. 그건 내 사정이고 그러니 나는 너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얼마나 되는데 나를 속여서 차질 입은 당신, 계획을 왜 나한테 징징거려? 노총각 주제에 내가 같이 사라진다고 하면 고맙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는 못할 망정 뭐 피해. 웃기시네. 당신이 피해본 게 뭐가 있어? 아,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도 편하다. 아, 원래 이런 캐릭터였구나. 나는 말로 끝내지 않아. 법으로 싸워보자. 내가 피해본 게 있는지 없는지 법으로 가려보자고. 나, 당신을 고소할 거야. 법을 이야기하는 그때서야 그 여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빌게라고요. 아, 미안해. 법이라니 미안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빌게 제발. 구수만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그래, 원하면 그 합의금 줄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게요. 말하는 대로 줄게 제발. 구소만은 제발. 전 갑자기 이 복수전의 키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소를 무서워하는 저 와이프. 고소가 왜 무서울까요? 가족들이 알까봐 무섭던 거죠. 저는 복수의 컬러를 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고소구나. 지금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어쩌지 나는. 그렇게 너무나 너그럽지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감추려고 해봐.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정말 미안해.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그리고 사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연희한테 넘기라 했어. 다 올 엄마 탓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했다는 증거를. 나아가 만약 사기치려 했다면 진작에 이랬어야지.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건 내 둘째 아이도 할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정말. 추잡해서 미안하다고 우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바로 가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자 그들이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자기도 여태까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최고라며 얼마나 상심이 덜었을지 위로해줬어요. 사기죄는 기본이고 혼인 여부를 속이고 거짓말로 상대를 꼬아내서 교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불법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더 마시게 해서 심신을 약하게 만들고 이를 꾸민 거라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전처에게 고소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으름장을 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전 장모님이 저희 집 앞으로 오셨다고 해요. 어떻게 일이 왔는지요? 만약에 지연이와 이야기하려고 오신 거라면 그냥 가십시오.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도 없고 그쪽도 한통속이라는 건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말을 곱게 하려고 해도 나을 것 같진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면 싫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자네는 해도 너무해. 솔직히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자네를 너무하게 예쁘게 생각하는 우리 딸이 왜 호감 가질까요? 고소를 해야겠어요. 한 번만 봐달란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지연이와 헤어졌으니까 우리 큰딸이랑 사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큰딸이 자네에게 호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큰딸도 정신적인 면을 제외하면 얼굴이나 몸매도 훌륭하잖아요. 저기,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녹음을 남겼습니다. 집안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딸들을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도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무시당한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소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쪽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시고 아셨어요. 저를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다가왔으며 정신적으로 모자란 큰딸과 저를 엮기 위한 모녀의 쇼였습니다. 결혼까지 그려서 쟤를 속여놓은 것이에요. 화가 나서 이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요. 도저히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일을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저는 전처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은 성실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닌 것 같았고 그냥 평범한 서민 같아 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남자한테 이런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틀릴지 걱정이 되었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어나갔습니다. 제 존재만으로도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지연하고 불과 몇 주 전에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다니요. 지연이는 저랑 결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게 했던 파렴치한 행동까지 말이에요. 제가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고 톡 내용까지 공개하니까 배신감에 눈물까지 흘린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은 현남편은 자기는 꿈에서도 모른다고 해요. 아니, 결혼했음에도 와이프가 집에 없었는데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이직한 후에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둘째 달째인데 이번 기간 동안 집에 들어간 적이 없겠죠. 게다가 저와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는데 왜 그땐 의심하지 않았죠? 와이프가 집안 골프장으로 파견되어 주말에만 집에 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와이프의 직업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던 거죠. 게다가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말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헌신하던 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여자에 대해 고소할 것이고 꼭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속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엄마가 한 행동에 충격을 받을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속아서 결혼한 것이니 그냥은 넘어갈 수 없겠죠. 이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그 모든 충격은 저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알려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다신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날 현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서 엄청 싸웠는지 전처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전화했었더라고요. 고래고래 소리치며 욕을 하면서 이 아이 미친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빌었었죠.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남편한테 말해 내 인생 어떡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뒤에서 속여놓고 너는 잘 살려고 했어? 누가 누구의 인생을 망쳤는지, 누가 일을 꾸몄는지. 너희 뭐냐? 내가 가만히 안 둬. 고소는 차근히 진행되었고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통쾌할 줄 알았는데 제 상처가 후벼 파진다. 왜 이렇게 나발 같았는지 생각이 나고 너무 한심해서 여러 차례 울었습니다. 뒤늦게 부모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셨어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서 결혼해서 서둘러 한 것인데 역시 사람은 오래 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난날 결혼을 서둘러 한 것이 부모님도 한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다친 것보다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그게 더 어려우셨겠죠? 앞으로 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보답하려고 합니다. 결국 전처는 제가 고소한 모든 분야에서 불법 혐의가 인정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손해배상도 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처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 같아요. 현 남편도 전처와 이혼하자고 제의했었는데 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파렴치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는 남편은 양육권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속이고 죄를 무시했던 그 여자는 결국 진짜 삶에서 쌓아온 것도 졸지에 발각됐습니다. 장난을 치고 많이 후회하게 됩니다. 이전 배우자의 집에 다녀와서 민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지금은 가야 하죠.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 가족들을 보지 않아서 마음이 시원해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을 쉽게 믿었던 것,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도요. 아직도 때때로 그때 악몽이 떠올라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제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려고 마인드를 조절하고 있어요. 한번 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깨뜨리며 살아야겠죠. 잘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50이 되어도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야기가 참 바보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도 왜 그렇게 행동했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훈 삼아 잘 살면 되겠죠.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추후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글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